제발 멈추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천연 투석제를 통째로 버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하얀 양파 속살보다 여러분이 지저분하다고 손톱으로 까서 버리는 그 껍질 속에 콩팥 혈관을 뚫어주는 약효가 무려 60배나 더 많이 들어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0년 한의사 김종민입니다. 많은 분이 신장이 약해졌다고 하면 신장 그 자체만 탓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혈관 속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는 기름때, 고지와 설탕물, 당뇨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입니다. 그런데 맑은 물이 아니라 찌꺼기가 가득한 흙탕물, 이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튼튼한 필터라도 금방 막혀버리고 터져버립니다. 아침에 손발이 저리고 자고 일어나면 눈이 퉁퉁 붓고 소변에 거품이 끼나요? 그것은 신장이 나빠서가 아니라 피가 더러워서 신장이 숨을 못 쉬고 있다는 비명소리입니다. 병원에서 주는 혈압약, 고지혈증약, 물론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약은 수치를 억지로 눌러줄 뿐 이미 혈관벽에 눌어붙은 찌꺼기까지 씻어내지는 못합니다. 오늘 저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여러분의 주방에서 매일 버려지던 쓰레기를 이용해 혈관을 청소하는 기적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한의학에서 오장육부에 막힌 기운을 뚫고 탁한 피를 맑게 한다고 기록된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에이, 껍질. 그거 농약 묻어서 어떻게 먹어? 지저분해서 싫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흙 한 톨, 농약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세척하는 병원식 세척법부터 맵고 아린 맛은 싹 없애고 구수한 황금 보리차처럼 만드는 맛의 비결까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겨울철 신장의 보약이라 불리는 말린 무무말랭이 한 줌을 더하면 그 효과는 10배, 20배로 폭발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평생 공짜로 마실 수 있는 천연 혈관 세제를 얻어가시는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 당장 쓰레기통으로 갈 뻔했던 그 보물을 식탁으로 가져오십시오. 자, 본격적으로 주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놀라운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60입니다. 우리가 요리할 때 양파 껍질을 까서 하얀 속살만 남기고 다 버리죠? 그런데 혈관 청소부라 불리는 핵심 성분인 퀘르세틴의 함량을 비교해봤더니 놀랍게도 우리가 먹는 하얀 속살보다 버려지는 갈색 껍질 속에 무려 60배나 더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1. 껍질 속의 기적. 퀘르세틴은 철수세입니다. 도대체 퀘르세틴이 뭐길래 그렇게 호들갑입니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싱크대 배수구에 기름때가 끼면 어떻게 닦으십니까? 부드러운 행주로는 어림도 없죠. 거친 철수세미로 박박 문질러야 닦입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눌어붙어 딱딱해집니다. 부드러운 양파 속살은 혈액순환을 돕는 정도지만 거친 양파 껍질 속의 고농축 케르세틴은 혈관벽에 녹슨 기름때를 긁어내는 철수세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콩팥은 털실 뭉치처럼 미세한 모세혈관 덩어리입니다. 이 미세한 혈관들이 막히면 바로 신부전이 오는데 퀘르세틴은 이 좁은 골목길 모세혈관을 뚫어주고 빳빳하게 굳은 혈관을 말랑말랑하게 되살려줍니다. 그러니 껍질을 버리는 것은 혈관을 뚫어줄 유일한 청소도구를 내다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2. 가장 큰 걸림돌. 농약과 흙. 찝찝해서 못 먹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전히 찜찜함이 남아있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원장님, 좋은 건 알겠는데 껍질에 흙도 묻어있고 혹시 농약이라도 남아있으면 오히려 독을 마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주 타당한 걱정입니다. 양파는 땅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껍질에 흙이나 이물질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물로 헹궈서 끓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흙탕물을 드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병원에서 약재를 손질할 때 쓰는 잔류농약 0% 완벽 세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대로만 하시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 껍질이 있는 양파 3, 4개, 식초 또는 베이킹소다, 깨끗한 칫솔 또는 솔 1단계, 껍질째 물에 담가라. 불림 세척 많은 분이 껍질을 먼저 벗기고 씻는데 순서가 틀렸습니다. 양파를 통째로 물에 담가야 합니다. 큰 볼에 물을 가득 채우고 식초를 소주잔으로 반컵 또는 베이킹소다 2스푼을 풉니다. 그 식초물에 껍질을 벗기지 않은 통양파를 10분간 담가두세요. 식초의 산성 성분이 껍질 표면에 붙은 농약과 미세먼지를 흡착해서 떼어냅니다. 2단계 문질러 닦기.
10분이 지났으면 깨끗한 칫솔이나 주방 솔로 양파 껍질 표면을 살살 문질러 닦아주세요. 흐르는 물에 헹구면 흙탕물이 싹 씻겨 내려갑니다. 3단계 껍질 벗기기. 건조. 이제 깨끗해진 양파의 뿌리 쪽을 칼로 잘라내고 껍질을 벗깁니다. 가장 겉에 있는 지저분한 껍질 한 장은 버리시고 그 안에 있는 깨끗한 갈색 껍질과 두 번째 투명한 껍질까지 모조리 모아주세요. 하얀 속살은 요리에 드시고 벗겨낸 껍질은 채반에 널어서 바짝 말려주세요. 습기가 있으면 곰팡이가 핍니다. 말려두면 1년 내내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질된 껍질을 보세요. 처음에 지저분한 모습은 사라지고 마치 황금색 종이처럼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콩팥을 살릴 황금 약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파 껍질만 끓여도 훌륭하지만 여기에 이것을 딱 한 줌만 더하면 효과가 10배, 20배로 강력해집니다. 양파 껍질이 혈관을 뚫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이것은 뚫린 혈관으로 맑은 물을 콸콸 쏟아부어 독소를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겨울철에만 맛볼 수 있는 인삼보다 좋은 하얀 뿌리. 이것을 그냥 넣지 않고 말려서 넣어야 진짜 약이 됩니다. 과연 양파 껍질의 최고의 단짝 친구는 무엇일까요? 자, 혈관 청소 부인 양파 껍질이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이 껍질의 효능을 10배, 아니 20배 폭발시켜줄 최고의 파트너를 모실 차례입니다. 겨울이 되면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하얀 뿌리 채소. 옛말에 겨울 무 먹고 트림 안 하면 인삼 먹은 것보다 낫다고 했고, 의사들은 겨울 무를 보면 의사가 하얗게 질린다, 환자가 없어서 망하니까 라고 농담할 정도로 완벽한 식재료, 바로 무라디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생무를 숭덩숭덩 썰어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효과가 절반도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린 무, 즉 무말랭이를 써야 합니다. 아니 원장님, 무말랭이는 반찬에 먹는 거 아닙니까? 꼬들꼬들하게 무쳐 먹어야지 왜 차에 넣습니까? 여기에 콩팥을 살리는 농축의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1. 햇빛이 만든 기적, 영양소의 대반전. 22배의 법칙, 무는 원래 수분이 90% 이상인 채소입니다. 그런데 이 무를 가을 햇볕과 겨울 찬바람에 말려 수분을 싹 날려보내면 그 속에 있던 영양소들이 쪼그라들면서 엄청나게 고농축 상태로 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조가 아니라 영양소가 숙성되는 과정입니다. 한국영양학회의 성분 분석표를 보면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생무가 무말랭이로 변할 때 일어나는 기적 같은 수치 변화를 보십시오. 칼슘 22배 폭증. 가장 놀라운 것은 칼슘입니다. 생무에는 적던 칼슘이 말리는 과정에서 22배 이상 늘어납니다. 콩팥이 망가지면 가장 먼저 오는 합병증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콩팥이 칼슘을 재흡수하지 못하고 소변으로 다 내보내기 때문에 우리 몸은 뼈에 있는 칼슘을 빼다 씁니다. 그래서 콩팥 환자는 살짝만 넘어져도 뼈가 으스러집니다. 이때 무말랭이는 우유보다 더 강력한 천연 칼슘 보충제가 됩니다. 철분 48배 폭증. 빈혈로 어지러우신 분들 많으시죠? 신장에서 조혈 호르몬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무말랭이의 철분 함량은 생무의 48배입니다. 어지간한 철분제보다 낫습니다. 식이섬유 피배 15배 증가. 장 속에 쌓인 독소, 요도를 흡착해서 대변으로 빼내는 식이섬유도 15배나 늘어납니다. 콩팥과 뼈를 잇는 생명줄, 비타민 D. 그리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물을 햇빛에 말릴 때 자외선과 반응하여 비타민 D가 풍부하게 생성됩니다. 여러분, 콩팥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콩팥이 건강해야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흡수되어 뼈를 만듭니다. 그런데 콩팥이 늙으면 이 기능이 멈춥니다. 그래서 햇빛을 머금은 무말랭이를 달여 마시는 것은 죽어가는 콩팥 대신 활성 비타민 D를 직접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소화 좀 잘 되라고 먹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콩팥 환자의 뼈를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3. 천연 소화제, 디아스타아제. 콩팥의 야근을 막아라. 제 환자분 중에 7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고기만 먹으면 체하고 밥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해서 미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퉁퉁 붓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위장신장 동반 저하 증상입니다. 위장에서 음식물이 썩어서 독소가 생기면 그 독소가 피를 타고 콩팥으로 넘어가 콩팥을 공격합니다. 즉, 소화가 안 되면 콩팥이 독소를 치우느라 야근을 해야 합니다. 이때 무말랭이는 최고의 구원투수입니다.
무에는 디아스타제라는 강력한 소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탄수화물을 순식간에 분해해서 물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떡이나 고구마를 먹고 체했을 때 동치미 국물을 마시는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말랭이 차를 마시면 1. 위장에 머물던 음식물이 빠르게 분해되어 독소가 생기지 않습니다. 2. 피가 맑아지니 콩팥이 쉴 수 있습니다. 3. 무의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성분이 해독작용을 하여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할머니께 약 대신 무말랭이 차를 하루 2잔씩 드시게 했더니 2달 뒤에 오셔서 속이 뻥 뚫리고 붓기가 싹 빠졌다며 고맙다고 손을 잡으셨습니다. 4. 주의 갑상선이 약하다면 조심하세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무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미세하게 들어있는데 이것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해서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못 먹나요? 아닙니다. 드실 수 있습니다. 단,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고이트로겐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물을 푹 익히거나 끓여서 드시면 이 성분은 파괴되고 안전해집니다. 우리는 어차피 무말랭이를 차로 끓여 마실 것이기 때문에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단, 생무채나 동치미는 과하게 드시지 마십시오. 자, 이제 재료에 대한 확신이 드셨습니까? 혈관을 뚫는 양파 껍질과 독소를 씻어내는 무말랭이. 이 두 가지가 만나면 그야말로 완벽한 천연투석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잠깐, 원장님, 재료는 알겠는데 이거 그냥 물에 넣고 끓이면 흙냄새 나고 비려서 못 먹습니다. 양파 껍질의 쓴맛 때문에 목으로 넘기기가 힘들어요. 맞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아도 맛이 없으면 꾸준히 못 먹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호텔 셰프들도 울고 갈 맛의 비법. 끓이기 전에 프라이팬에서 딱 1분만 투자하십시오. 이 1분의 과정을 거치면 비린내는 싹 사라지고 마치 누룽지처럼 구수한 맛만 남게 됩니다. 물 색깔도 영롱한 황금색 골든 앰버로 변하죠. 과연 그 1분의 마법, 쿠문 로스팅의 기술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주방으로 이동해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론 공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살려줄 재료, 양파 껍질과 무말랭이가 준비되셨죠? 원장님, 그냥 물 붓고 끓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끓이면 하수샤셔입니다. 그렇게 끓이면 양파의 매운맛과 흙냄새가 그대로 남아서 비위가 약한 어르신들은 한 모금 마시고 다 버리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한의원에서 약재를 다룰 때 쓰는 법제전 처리 기술을 응용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1. 양파의 매운맛은 사라지고 누룽지처럼 구수한 맛만 남습니다. 2. 약효 성분 퀘르세틴, 비타민 D, 물의 3배 더 잘 우러나옵니다. 3. 찬 성질이 따뜻한 성질로 바뀌어 냉한 콩팥을 데워줍니다. 딱 1분만 투자하십시오. 이 1분이 약효를 결정합니다. 1. 1분의 마법, 구름 로스팅의 기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료를 프라이팬에 볶는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 구름이라고 합니다. 1단계. 양파 껍질 씻기. 기름을 두르지 않은 마른 팬을 중약불로 예열합니다. 씻어서 말려둔 양파 껍질을 넣습니다. 타지 않게 나무주걱으로 살살 저어가며 1분 정도 볶습니다. 언제 멈춰야 할까요? 갈색 껍질이 살짝 더 짙어지면서 매운 향은 날아가고 달큰한 향기가 올라올 때, 그때 불을 끄세요. 이 과정에서 양파 껍질의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그 속에 갇혀있던 퀘르세틴이 밖으로 튀어나올 준비를 마칩니다. 2단계, 무말랭이 태기. 양파 껍질을 꺼내고 그 팬에 곧바로 무말랭이를 넣습니다. 무말랭이는 표면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약 2, 3분 정도 충분히 볶아주세요. 하얗던 무말랭이가 황금색으로 변하고 마치 뻥튀기 가게 앞을 지날 때처럼 고소한 냄새가 진동할 겁니다. 이 구운 과정이 왜 중요하냐고요? 무는 원래 성질이 서늘합니다. 하지만 불에 볶으면 양기 따뜻한 기운을 머금게 됩니다. 신장은 추위를 가장 싫어하는 장기라고 했죠? 볶은 무말랭이는 차가워진 콩팥을 따뜻하게 데워 기능을 회복시키는 보일러 역할을 합니다. 2. 황금 비율 2-1-1 법칙을 기억하라. 재료가 준비되었으니 이제 끓여볼까요? 물과 재료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너무 진하면 위에 부담을 주고 너무 연하면 약효가 없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닥터킴의 황금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 2리터 큰 생수병 하나, 양파 껍질
어른손으로 크게 한 줌 양파 3, 4개 분량. 무말랭이. 어른손으로 한 줌. 약 30. 2. 물 1. 껍질 한 줌. 무 한 줌 비율이 가장 맛이 좋고 하루 종일 물처럼 마시기에 딱 적당한 농도입니다. 3. 끓이기의 미학. 색깔을 보라. 1단계. 센 불에서 끓이기. 주전자에 물 2리터를 붓고 굳어둔 양파 껍질과 무말랭이를 찬물에서부터 같이 넣습니다. 그리고 센 불을 맵니다. 물이 팔팔 끓어오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2단계. 약불에서 우려내기. 물이 팔팔 끓으면 불을 가장 약하게 줄이세요. 그리고 뚜껑을 닫고 20분에서 30분 정도 뭉근하게 우려냅니다. 너무 오래 끓이지 마세요. 1시간 이상 끓이면 무말랭이에서 쓴맛이 나오고 식감이 풀어집니다. 딱 30분이 퀘르세틴과 수용성 비타민이 최대로 우러나오는 골든타임입니다. 3단계. 색깔 확인하기. 30분 뒤 뚜껑을 열어보세요. 주방 가득 구수한 냄새가 퍼질 겁니다. 국자로 물을 떠보면 칙칙한 갈색이 아니라 마치 보석 호박암배처럼 투명하고 영롱한 황금색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색깔이 나왔다면 성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혈관을 씻어줄 황금 해독차입니다. 사닥터 김의 시크릿. 배가 차가운 분을 위한 킥. 여기서 잠깐. 평소에 배가 너무 차갑거나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들을 위한 꿀팁을 하나 더 드립니다. 끓일 때 이것을 딱 한 조각만 추가하세요. 바로 생강 긴저입니다. 엄지손톱만한 생강 한쪽을 편으로 썰어서 같이 넣고 끓이세요.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 속도를 2배로 높여줍니다. 양파와 무가 청소한 노폐물을 생강이 펌프질해서 콩팥으로 빠르게 배달하는 것이죠. 맛도 훨씬 깔끔해지고 마시고 나면 뱃속이 후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 섭취 가이드. 물처럼 마셔도 되나요? 완성된 차는 건더기를 채로 걸러내고 물병에 담아 냉장 보관하세요. 건져낸 무말랭이는 버리지 마시고 간장 양념에 조물조물 무쳐 드시면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쫄깃쫄깃해서 고기보다 맛있습니다. 큐.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하나요? 하루 3잔에서 5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식수 대용으로 수시로 드셔도 좋습니다. 카페인이 없기 때문에 밤에 드셔도 잠자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몸이 이완되어 잠이 더 잘 옵니다. 큐. 차갑게?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드셔도 좋지만 콩팥을 위해서는 따뜻하게 드시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따뜻한 양파 무말랭이 차 한 잔. 이것이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고 굳어있던 콩팥 사구체를 깨우는 최고의 모닝 루틴입니다. 큐. 맛은 어떤가요? 양파 껍질이라 맵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 모금 마셔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매운맛은 0.1%도 없습니다. 볶은 무말랭이 덕분에 마치 고급 보리차나 둥글레차처럼 구수하고 끝맛은 양파 껍질 특유의 은은한 단맛이 감돕니다. 아이들도 맛있는 물이라며 잘 마실 정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양파 껍질 무말랭이 차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질 뻔한 껍질이 1분간 볶고 20분간 끓였더니 천연혈관 세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내는 약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이것을 계속 드신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한국인들이 양파나 물을 먹을 때 습관적으로 곁들이는 국민 소스. 하지만 콩팥 의사들이 제발 먹지 말라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말리는 최악의 양념. 이것을 찍어 먹는 순간 양파와 무의 해독 효과는 사라지고 오히려 콩팥에 독을 바르는 꼴이 됩니다. 과연 우리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배신자 양념은 무엇일까요? 다음 챕터에서 그 충격적인 정체를 밝히고 영상의 대미를 장식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콩팥을 살리는 천연 투석제 양파, 무말랭이 차를 손에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정말 가슴을 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장님, 저는 양파가 몸에 좋다길래 중국집에 가서 생양파를 춘장에 푹 찍어서 2접시나 먹었습니다. 잘했죠? 저는 밥맛 없을 때 양파를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양파를 춘장, 고추장, 쌈장에 찍어 먹는 습관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이것은 양파로 혈관을 뚫어놓고 다시 시멘트를 부어 막아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1. 양파의 배신이 아니라 양념의 배신.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이 장량류들. 맛있죠? 하지만 콩팥 환자에게는 소금 폭탄이자 설탕 범벅입니다. 쌈장, 된장.
티스푼 하나 분량의 나트륨이 무려 300, 500임짐이 들어있습니다. 양파를 찍어 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밥 한 공기 분량의 소금을 퍼먹게 됩니다. 소금은 콩팥을 딱딱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고추장, 더 심각합니다. 고추장의 주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고춧가루가 아니라 물, 엿, 설탕입니다. 찐득한 식감을 내기 위해 엄청난 양의 당분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찍어 먹으면 혈당이 치솟고 피가 끈적해집니다. 기껏 양파 껍질 차로 혈관 청소해 놓고 식사 때마다 장류를 듬뿍 찍어 드신다면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2. 닥터김의 특급 처방. 찍지 말고 담가라. 양파? 초절임. 아니, 원장님. 한국 사람이 어떻게 맨입에 양파를 먹습니까? 느끼해서 못 먹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파스 대신 권해드리는 완벽한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저염 양파 초절임, 양파 초제오림입니다. 이것은 소금이나 설탕 없이도 양파를 아삭하고 새콤달콤하게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반찬입니다. 중국 요리의 느끼함을 잡아주면서 혈관의 기름때까지 씻어내죠. 앞서 영상 2편에서 검은 콩을 식초에 담갔던 것 기억하시죠? 이번에는 양파를 식초에 담가 봅시다. 효과는 더 즉각적입니다. 닥터김의 초간단 레시피 준비물. 양파 2개 껍질은 차 끓이는 데 쓰고 하얀 속살을 씁니다. 천연 발효, 식초 1컵, 물 1컵, 비법, 재료, 다시마 1조각 1단계. 썰고 공기 중에 두기 양파를 먹기 좋은 크기로 깍둑 썰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병에 담지 마시고 쟁반에 펼쳐서 15분 정도 공기 중에 두세요. 양파를 자르면 세포가 파괴되면서 알리시날리라는 매운 성분이 나오는데 이것이 공기와 만나면 혈전을 녹이는 능력이 더 강해집니다. 눈물나게 맵던 기운도 살짝 날아가서 먹기 좋아집니다. 2단계. 단촛물 만들기 끓이지 마세요. 보통 장아찌 만들 때 간장을 팔팔 끓여서 붓죠? 우리는 콩팥을 위해 비가 열너 쿠킹 방식을 씁니다. 볼에 식초 1컵 덧이 물 1컵을 섞습니다. 설탕은 넣지 않습니다. 대신 양파 자체의 단맛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에 감칠맛을 위해 다시마 1조각을 넣어두세요. 다시마의 천연 글루타민산이 소금 없이도 짭짤한 맛을 냅니다. 3단계. 숙성 소독한 유리병에 양파를 담고 만들어둔 단촛물을 붓습니다. 냉장고에서 딱 하루 24시간만 숙성시키세요. 다음날 꺼내 드셔보십시오. 매운맛은 싹 빠지고 아삭아삭한 식감과 새콤한 맛이 입맛을 확 돋워줍니다. 고기 드실 때, 라면 드실 때, 밥 반찬으로 이 양파 초절임을 곁들이시면 혈관 걱정 없이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3. 마지막 경고. 찻잔의 온도를 조심하라. 자, 이제 차도 만들었고 반찬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파 껍질차를 드실 때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 하나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바로 온도 템프레입니다. 제가 아까 따뜻하게 드시라고 했더니 펄펄 끓는 뜨거운 차를 아따 시원하다 하면서 후루룩 마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절대 안 됩니다. 식도 점막은 아주 여린 살결입니다. 65도 이상의 뜨거운 차를 반복해서 마시면 식도에 화상을 입히고 이것이 굳은 살이 되다가 결국 식도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를 발암물질로 규정했습니다. 안전하게 마시는 법. 차를 끓인 후 컵에 따르고 입술을 대봤을 때 따끈하다 싶을 정도가 딱 좋습니다. 아 뜨거 소리가 나오면 식도도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콩팥 살리려다 식도 망치지 마시고 반드시 한 김 식혀서 우아하게 즐기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쓰레기통에서 보물을 찾아냈습니다. 남들은 지저분하다고 버리는 양파 껍질과 흔하디흔한 무말랭이.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수십만 원짜리 영양제보다 더 강력한 혈관 해독제가 됩니다. 돈이 없어서 건강을 못 챙긴다는 건 핑계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비싼 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준 식재료를 어떻게 알고 먹느냐는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녁 양파 요리하시고 껍질 버리지 마세요. 그 껍질을 모으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10년 뒤 콩팥 수명을 결정합니다. 자, 이제 식탁과 물병은 완벽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 중 물을 가장 많이 마셔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냥 목마를 때 마시면 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콩팥 의사들이 말하는 물을 마시는 골든타임은 따로 있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물은 보약이 아니라 콩팥을 붓게 만드는 독수가 됩니다. 다음 마지막 영상에서는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의 물 마시기 3, 2일 법칙과
절대 물 대신 마시면 안 되는 차의 종류에 대해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쓰레기통에서 양파 껍질이라는 보물을 찾아내고 그것을 무말랭이와 결합해 최고의 혈관 해독차를 만드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충격적이다 보니 영상을 보시면서 이건 어떡하지? 하고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기셨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양파 껍질차를 처방할 때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걱정스럽게 물어보시는 핵심 질문 3가지를 뽑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궁금증이 여기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닥터 김의 심층 Q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질문 1. 원장님, 저는 혈압이 낮습니다. 양파가 혈압을 낮춘다는데 이거 마시고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답변. 정말 조심스럽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드셔도 됩니다. 단, 연하게 드십시오. 양파의 케르세틴은 혈압을 강제로 뚝 떨어뜨리는 혈압약과는 다릅니다. 막힌 혈관을 청소해서 피가 잘 돌게 만드는 조절자 역할입니다. 고혈압 환자에게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크지만 정상인이나 저혈압 환자에게는 혈액순환을 돕는 정도에 그칩니다. 하지만 만약 드시고 나서 어지럽거나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물을 더 타서 보리차처럼 아주 연하게 희석해서 드십시오. 내 몸의 반응이 정답입니다. 질문 2. 끓이고 남은 양파 껍질 건더기 아까운데 먹어도 되나요? 답변. 알뜰하신 우리 어르신들 버리기 너무 아까우시죠? 하지만 이것만큼은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양파 껍질의 섬유질은 매우 질깁니다. 아무리 푹 삶아도 종이 씹는 것처럼 질겨서 소화력이 약한 어르신들이 드시면 100% 체하거나 위장에 생채기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끓이는 과정에서 영양소를 물속으로 다 빼냈습니다. 껍질은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빈 껍데기가 된 것이니 미련 없이 화분 거름으로 주거나 버리시는 게 위장 건강을 돕는 길입니다. 단, 무말랭이는 드셔도 됩니다. 질문 3. 집에 자색 양파, 빨간 양파가 있는데 흰 양파보다 더 좋은가요? 답변.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정답은 네, 훨씬 더 좋습니다. 자색 양파에는 흰 양파에는 없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라색 색소가 들어있죠. 앞서 검은콩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토시아닌은 눈과 신장에 좋은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즉, 자색 양파 껍질을 쓰시면 퀘르세틴 혈관 청소, 더욱이 안토시아닌 신장 보호 효과를 동시에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마트에서 자색 양파를 보신다면 주저 말고 장바구니에 담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특급 프리미엄 껍질입니다. 닥터 김의 24시간 신장 해독 스케줄표. 자, 이제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그렇다면 이 좋은 차와 반찬, 하루 중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여러분의 콩팥이 24시간 내내 춤을 출 수 있는 닥터 김의 하루 루틴을 짜드리겠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십시오. 아침 7시 기상 직후 눈 뜨자마자 따뜻한 양파 무말랭이 차 한 잔,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고 잠들어 있던 위장과 콩팥을 부드럽게 깨웁니다. 찬물은 절대 안 됩니다. 점심 12시 식사하실 때 반찬으로 양파 식초 절임을 곁들이세요. 특히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드실 때 같이 드시면 소화를 돕고 혈관에 기름이 끼는 것을 막아줍니다. 오후 3시 나른할 때 커피 믹스 대신 다시 양파 무말랭이 차 한 잔. 이 시간은 몸에 피로, 물질이 쌓이는 시간입니다. 양파차가 피로 회복제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저녁 8시 잠들기 이 시간. 마지막으로 미지근한 차 반잔.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치니 딱 반잔만 드세요. 하루 동안 쌓인 콩팥의 독소를 씻어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맺은 말, 껍질 같은 인생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장 더럽다고 여겼던 껍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알맹이만 쏙 빼먹고 껍질은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거칠고 질기고 볼품 없다는 이유로요. 혹시 여러분도 나이가 들면서 자식들 다 키워보내고 은퇴하고 나니 마치 내가 이 양파 껍질처럼 쓸모 없어진 것 같다는 서글픈 생각이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쭈글쭈글해진 손등과 깊어진 주름을 보며 한숨 쉬신 적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양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비바람과 병충해를 온몸으로 막아낸 것은 부드러운 속살이 아니라 바로 그 거친 껍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껍질 속에 속살보다 60배나 더 귀한 보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온갖 풍파를 겪으며 거칠어진 여러분의 손과 주름은
흉터가 아니라 훈장입니다. 여러분은 쓰레기통에 버려질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덮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약재이십니다. 오늘 끓이는 이 황금빛 차를 드시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껍질처럼 버려지는 사람이 아니라 껍질처럼 귀하고 강한 사람이다. 여러분의 콩팥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 챙기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영상 예고. 물. 잘못 마시면 독이 됩니다. 자, 식단, 반찬, 초콩, 차, 양파차까지 우리는 콩팥을 살리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숨 쉬듯이 마시는 물과 대입니다. 원장님,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하루 2리터 마시라던데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무조건 많이 마시는 물은 콩팥을 익사시키는 고문입니다. 반대로 물을 너무 안 마셔도 콩팥은 말라 죽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그리고 정수기 물, 끓인 물, 생수. 과연 콩팥에 가장 좋은 물은 무엇일까요? 다음 마지막 영상. 영상 5. 의사들도 실천하는 기적의 물 마시기 3, 2, 1 법칙 편에서 여러분의 콩팥 수명을 결정짓는 마지막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100세 건강 동반자 한의사 김종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